휴일이 많아서 좋은 날이죠.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 다들 편안하게 보내고 계시겠죠. 종교를 떠나서 모두가 의미 있는 추억을 만든 하루였으면 합니다. 다음 감시 리스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창원시장 선거엔 총 6명의 도전자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후보를 선거 토론 방송에서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죠.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국회의원이 5명 이상인 정당이거나 여론조사 지지율이 5% 이상 이렇게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후보만이 토론 초청 대상자로 구분이 되는데요. 군소 후보를 위한 토론회가 따로 열리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인물 검증의 기회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다. 창원시장 후보 중에 비초청 대상자들의 면면을 감시해 보겠습니다. 지역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고자 준비한 두 번째 감시 리스트, 나도 창원시장 후보다입니다. 본격적으로 얘기 나누기 전에요. 시청자 여러분께 안내해 드릴 게 있습니다. 공식적인 후보 등록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호칭을 후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민중당 서경철 후보, 무소속 이기우 후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출마 인사부터 들어볼까요? 창원 시민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노동자 여러분, 중소 영세 상인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창원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창원의 전통 산업들이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참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창원의 노동자들의 삶은 오죽하겠습니까? 참 힘듭니다. 학교 비정규직, 민원콜센터, 마트 노동자, 한국 GM 비정규직 노동자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이해를 대변하겠습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그 후보들이 그분들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보정당의 창원시장 후보 저 서경철이 그분들의 손을 꼭 잡고 가겠습니다. 저를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기우 후보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창원에서 태어나서 창원에서 성장한 소위 창원 토박이입니다. 그만큼 저는 창원을 사랑합니다. 지금 창원 경제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삶은 어렵습니다. 청년 실업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제가 창원시장이 된다면 창원시 경제를 살려놓겠습니다. 민중당이라는 당 이름이 네. 생소하신 도민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 신생 정당인 건가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중당은 이제 민주노동당의 전통을 이어받는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정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당원의 과반수 이상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소외된 곳에 너무 가까이 가는 정당이고요. 저희들은 10월 15일 날, 2017년 10월 15일 날 창당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민들한테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원시장 후보로 나오면서 기자회견을 무려 33번을 했습니다. 당을 네. 알리기 위해서. 네. 최선을 다했고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창원 시민 여러분들께서 민중당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여러분 또 많이 아시겠지만 이기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민주당 경선 컷오프 이후에 좀 부당하다 이래서 무소속 출마를 하셨습니다. 또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안상수 후보도 무소속 출마하면서 지금 6파전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서는 뭔가 이렇게 좀 특이하다 그래야 될까요? 자기만의 선거 전략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네. 아무래도 무소속이니까 정당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민들, 유권자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최대한으로 넓히는 방법이 네. 제1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밑바닥을 훑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책 공약을 제시해서 네. 정말 시장이 된다면 시정을 올바르게 이끌어 나가겠구나, 또 창원시 경제를 살리겠구나 하는 깊은 인상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두 가지의 전략입니다. 네. 네, 이제 두 분의 공약을 자세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무래도 먹고 사는 문제겠죠. 그런데 조선업부터 한국 GM 사태부터 지금 지역의 체감 경기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창원의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선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갖고 계신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창원의 제조업 중심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창원의 산업 구조가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201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제조업을
서비스 산업이 제조업을 넘어섰습니다. 네. 그만큼 산업 구조가 변화했는데 실제 이런 산업 구조가 변화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웠냐는 문제입니다. 창원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창원 경제를 앞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서 핵심적인 문제는 창원의 주력 산업들을 고용에 기반한 주력 산업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유지 발전시킬 것이냐 이게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창원은 원래 자동차, 전기전자, 발전, 기계공업, 철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한 지역입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점차 어려워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렵다고 무시하고 내팽개치면서 사실상 좀 이해가 안 되는 관광산업 쪽으로 눈을 돌린다는 것은 창원 전체의 경제를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이고 고용 기반을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창원 경제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밑거름은 창원에 그동안 유지해왔던 이 전통적인 주력 산업들을 재구조화시켜서 그것을 육성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두 번째는 지금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북방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거기에 어떻게 포커스를 맞춰서 창원 경제를 부흥시킬 것인가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요. 저는 창원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창원에서의 철도의 생산의 주력 업체인 현대로템이 있습니다. 현대로템을 중심으로 해서 연관 기업들을 창원에 집적화시켜갖고 철도 산업의 거점 도시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물류 문제인데요. 지금 부산 진해 신항 쪽에 물류기지가 2천억 정도 이미 유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배후에는 부산 진해 신항 철도가 동해선과 한반도 종단 열차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북방 경제로 이어지는 물류기지로 한다면은 창원의 경제는 향후 앞으로 상당히 비전이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그 부분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규 후보의 답변도 예. 들어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창원은 기계산업 도시입니다. 세계적인 기계산업 도시입니다. 기계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창원 경제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저가 시작이 된다면 기계산업을 정보산업과 융합해서 기계정보산업 융합 분야의 R&D 작업을 대폭적으로 늘려서 그 결과물을 사업화하는 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서 창원에 지금 중견기업과 대기업들이 창원을 떠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토지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저렴한 산업용지를 대폭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상품만을 매립하고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200만 평 이상의 저렴한 토지를 산업용지를 공급해서 떠나가는 중견기업, 대기업을 붙잡고 또 4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기업을 불러들이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아까 관광산업을 바람직하지 않은 새로운 산업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산업이 발전하면 산업 구조는 서비스 산업 위주로 갑니다. 네. 그건 선진국이나 우리나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생산성이 높고 고용 효과가 큰 것은 관광산업입니다. 다만 관광산업을 입으로만 육성하겠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관광산업도 역시 산업입니다. 투자가 필요합니다. 관광산업의 핵심은 사실은 볼거리에 있습니다. 관광산업은 볼거리와 먹을거리와 잘 곳이 필요한데 그중에 볼거리가 있으면 다른 것은 부수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갖추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이 된다면 볼거리를 많이 만들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진해는 해군과 해병의 탄생지입니다. 진해에 해양군사박물관을 유치를 하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부산에는 해양박물관이 있습니다. 유치를 시작해서 완성될 때까지 10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또한 창원은 기계산업 도시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70년대 중반부터 산업화가 중화학공업화가 시작됐는데 그 핵심 부분이 창원입니다. 창원이 없다면 대한민국의 지금의 산업의 모습은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창원에 그 산업박물관을 유치해서 과거 우리나라가 어떻게 산업이 발전해왔던 걸 보여주고 앞으로 미래의 발전 방향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그 아이 키우는 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 그러면 이 분의 보육 정책, 교육 정책은 뭘까 이런 거 궁금하거든요. 좀 큰 질문이기도 하지만 지금 뭐가 문제점이고 나만의 공약은 무엇이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이제 창원의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은 반드시 2018년도에 올해 년도에 실현돼야 한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이미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175억 원을 예산을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시민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미 반영돼 있습니다. 창원의 전체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실현한다면은 88억 정도면은 전체가 다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상급식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현은 2018년도에 반드시 추경으로라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되어지고요. 또 두 번째 보육과 교육 문제에서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저소득층에 관한된 문제인데요. 창원의 보육과 교육 정책에서 혼선이 빚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영역이 다른 부분들이 제각각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가부는 여성가족부대로 움직이고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대로 움직이고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움직이고 이것을 창원시가 전체적으로 컨트롤 타워에 대해서 이걸 묶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고 예산이 새고 있고 그다음에 수혜를 받아야 될 정확한 대상자들 아동과 학부모들은 수혜를 정확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창원시가 보육과 교육 정책에 있어서 국가기관의 지역에 내려오는 예산들과 창원시 자체 예산과 도비를 묶어서 컨트롤 타워를 구성해갖고 이것이 시너지가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교육은 보통 국가의 백년지 대계라고 그러는데 저는 또 교육의 또 다른 측면이 교육은 계층 상승, 계층 이동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소위 말해서 계층 사다리입니다. 가난한 부모를 둔 자녀들은 다음 세대에 가난을 대물림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교육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장학재단을 시 주관하에 장학재단을 연간 어느 정도 규모가 될 때까지 연간 한 30억 정도씩 투자해서 장학재단을 만들고 물론 일반 민간인으로부터도 장학금을 기부받아서 네. 저소득층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 중에 어느 정도의 공부만 한다면 공부를 해서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도록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도록 하는 장학금을 만들겠고 저 역시 제가 받는 월급의 절반은 장학재단에다가 기부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아까 무상급식을 이야기하셨는데 저 역시 도와 도 교육감과 동의한다면 저 역시 같이 부담해서 초중고 무상급식을 찬성을 하는 편입니다. 또한 아까 마찬가지 시각에서 어려운 요즘은 중고등학생들의 한 30~40% 정도가 다 교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그 자녀들은 교복을 비싼 값에 사야 됩니다. 그리고 교복을 입고 나면 대개 다 버립니다. 그래서 교복 공유 생태를 만들어서 교복이 버려지지 않고 다시 가난한 계층 또 뭐 부자들이라도 그런 사람들에게 재활용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그래도 남아돈다면 해외 후진국에 교복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환경 문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뭐 미세먼지 같은 경우도 우리 지자체는 좀 손 놓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관심도 많고요. 그런 생각도 들고 뭐 주남 저수지부터 시작해서 환경 분야에 대한 관심도 참 큽니다. 그래서 이 후보들께서는 창원의 환경 문제를 개선할 어떤 방안을 듣고 계신지 이번에는 이규 후보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방금 이야기했던 미세먼지 대책으로서 사실 우리나라 국가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 지역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이 미세먼지가 도무지 어디서 발생한지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네. 중앙정부에 의하면 뭐 70%는 어떤 경우는 70%는 중국발이다, 어떤 경우는 50%가 중국발이다, 뭐 어떤 경우는 30%가 중국발이다 등등의 이야기인데 창원의 경우는 전혀 연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미세먼지 발생 원인과 출처에 대한 연구부터 먼저 시작을 해서 미세먼지를 그 이후에 그걸 과학적 연구를 토대로 해서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많이 발생한다면 분진 규제, 산업체의 분진 규제부터 아니면 자동차, 경유차, 오래된 경유차의 운행 정지라든지 운행 규제 등의 방법으로 미세먼지 대책을 세울 것이며 또한 이미 미세먼지 대책에 희생을 많이 받는 계층들이 영유아들과 네. 또 노인들이에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기준이 강화된 상태하에서 한 7일 정도가
미세먼지가 심각한 그런 나쁨 단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열흘 정도에 해당하는 소위 말해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무료를 제공하려고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약간 계산을 해봤어요. 돈이 얼마 안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수질입니다. 수질은 제일 중요한 것이 우수 강구와 오수 강구를 분리하는 겁니다. 일부 개천에 보면 여름이 되면 악취가 나고 이렇습니다. 옛날보다 물론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되면 전면적으로 우수와 오수 강구 실태조사 사업을 전개할 것입니다. 그건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분리하는 작업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개의 수계를 나누어 가지고 예를 들면 창원에 하나, 진해에 하나, 마산에 하나 수계를 나눠서 그 수계에 대해서만 완벽하게 깨끗한 물이 흐르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환경 문제는 사실 그 주민의 건강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환경 문제는 자연환경 문제와 생활환경 문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주남저수지 같은 경우는 뭐 자연환경적인 측면과 주민환경적인 같이 결합되어 있고요.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생활환경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그런 문제이거든요. 사람의 건강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데 이기 후보님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창원의 경우에는 중국의 영향이라든가 이런 데서 약간 벗어나서 독립적인 지형이 있습니다. 창원은 분지 형태거든요. 네. 공기가 갇힙니다. 예전에는 저기 안민동 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바람골이라 불렀거든요. 근데 지금은 바람이 안 옵니다. 다 바람길을 다 막았습니다. 시티7도 마찬가지고 지금 만들어지는 모든 아파트들이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 바다에 들어오는 바람들 전부 바람길을 다 막은 상태입니다. 그냥 공기가 갇힐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공단에서는 중공업 단지이기 때문에 분진이라든가 뭐 유기화물질 다 날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창원은 물류가 많기 때문에 수송기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게 다 묶여져 갖고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겁니다. 지형이 분지인데 초미세 같이 있으니까요. 저기 삼동 그 교차로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은 뿌옇합니다. 그거는 미세먼지가 아니고 초미세먼지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사실 이거는 도시 설계의 문제라고 봅니다. 네. 도시 설계를 어떻게 향후에 개념 설계할 거냐에 따라서 이 문제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을 창원시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위험한 지역에는 주민건강 역학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의 아토피 등 건강 문제를 챙겨야 됩니다. 이런 대책은 세우지 않고 창원시에서는 환경수도 창원이라고 홈페이지에 딱 올라와 있습니다. 저 이것만 볼 때마다 주민들이 얼마나 참 불행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창원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이 두 분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정책대로만 돼도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원시 현안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창원시 출범한 지 8년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뭐 통합한 거 잘 된 일이냐, 다시 분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요. 일각에서 제기되는 통합창원시 무용론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미 탄생이 되었고 또 세계적 추세, 교통통신의 발달상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그렇게 본다면 이것을 어떻게 화학적 통합을 만들어내는가가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산업의 균형 발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마산의 경우가 지금 산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마산은 지역 인구도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고 도심은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고 따라서 도시 재개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한 것이 상품화를 매립해서 산업을 유치하자는 게 첫 번째이고 그 외에 마산 도심의 경우에도 스토리텔링 산업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관광 자원을 만들어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마산의 경우는 교통이 불편합니다. 대단히 불편해요. 다녀보면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 지옥입니다. 네. 저는 시장이 되면 창원 순환고속도로를 만들 것입니다. 이미 순환도로는 마창대교부터 용강리까지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용강리부터 삼복도로, 마산 삼복도에까지만 연결한다면 교통은 특히 석전 상거리, 그러니까 마산역 앞 교통난은 완전히 해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진해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광자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진해는 관광자원, 관광산업을 중심으로서 개발을 한다면 창원의 화학적 통합은 빨라질 수 있고 또 하나는 아직도 공무원들 사이에는 인사불만이 많습니다. 어느 지역의 시장이 되는가에 따라서 인사의 불만이 희비가 갈리는 현상이 발생해요. 지금 진짜 후진적인 이거는 정치 행태입니다. 어느 시장이 오건
공정한 인사는 유지가 돼야 됩니다. 네.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인사를 배치하고 어느 특정 지역 인사를 배치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산업 배치와 교통, 인사 정책을 통해서 화학적 결합을 이끌어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저는 70여일 동안의 선거운동하면서 마산 진해의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말씀도 들었는데요. 창원시장 선거에 진해에 내가 왜 참여해야 되냐. 네. 이 정도로 이질감이 높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꾸로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통합 창원시의 정서적 유대감을 높이기보다는 창원광역시에 너무 꼽혀 있습니다. 실제로 답이 없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시민들의 정서를 왜곡시키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수만 명 시민들을 창원광장에 모아서 노래 자랑한다고 시민들의 정서가 통합되는 건 아니거든요. 원래 이 통합 당시부터 정서적으로 밑에서부터 통합이 여론이 올라와야 되는데 박한수 시장이 정치적 논리로 통합을 지향한 거 아닙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사실 발생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밑으로부터의 주민들 간의 연대감을 높이는 작업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도시 설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해가 조금 어떤 요청이 들어오면 진해에다가 조감도 주국고 갖고 뭐 만들고 마산 시민들이 또 얘기하면 마산 주국고 만들고 이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고 통합 창원시는 도시 설계 자체를 큰 틀에서 개념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충족한 도시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주민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좀 장기적 비전이 필요한 거고요. 너무 조급하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이제 경상남도와의 관계의 문제인데요. 통합 창원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상남도와의 관계는 불가피합니다. 잘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통합 창원시를 창원광역시로 자꾸 주장하면서 경상남도와 트러블을 자꾸 만들어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홍준표 대표가 도지사로 있으니까 이 정적 간의 싸움에서 창원 시민들이 볼모로 잡힌 게 아니냐. 네. 안상수 시장님이 이거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창원광역시는 그만하시고 경상남도의 관계에서 행정체계에서 현재 행정체제에서는 재정과 그다음에 감시감독 감사의 기능이 도해 있기 때문에 윈윈하는 전략을 가져가야 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산 해양 신도시 얘긴데요. 뭐 난개발이 우려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최근 정부 측에서는 선거 이후에 이 얘기를 다시 나누자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국고 지원을 통한 공공개발이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 현재 그 부지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인프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반 시설 만들고 있는데 현대 산업개발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80% 이상 공정이 진행됐습니다. 인프라가 정리가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바꿀래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금 3차 공모가 6월 18일 종료가 되는데 시장의 임기는 7월 6일 시작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시장에 당선이 된다면은 당선된과 동시에 바로 중단시켜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표명할 겁니다. 공모 자체를. 그러나 만약에 이 자체가 공모 자체가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네. 선거 이후에 시장의 신분으로 봤을 때는 저는 개발계획 전체에 대해서 재협상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이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 재협상을 해서 뭐 지체 상금을 요청하기 때문에 재협상을 통해서 이 마산 해양 신도시를 재구조화하는 개념화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재협상을 통해 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친환경적인 개발 계획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지고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그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도시개발 전체를 과연 이게 편의성이 있는 것이 마산 주민 중심의 편의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마산 주민들에게 마산 해양 신도시가 어떻게 혜택을 갈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풀어제낄 수 없는 문제니까 일단 활용을 어떻게든지 해야 됩니다. 저는 첫 번째 문제가 지금 공공용지 비율이 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산에는 안상수 시장께서 마산 야구장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마산 종합운동장을 무너뜨리고 종합운동장 자리에다가 마산 야구장을 만들었습니다. 마산은 종합운동장이 없는 옛날 도시가 됐습니다. 그 진짜 우스운 사태가 발생한 것이에요. 마산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마산, 창원, 진해를 잘 아는데 네. 마산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운동장도 적습니다. 진해에 비해서도 적고 창원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종합운동장을 어차피 마련해야 되니까 해양 신도시에다가 넣도록 하고 제가 고민을 했는데 산업박물관도 마산
해양 신도시에다가 넣는다면 공공용지 비율은 충분히 높일 수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기반 시설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따라서 그 이후에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건가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 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되면 공사 중단은 당연하게 따라야 되는 조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 당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우 후보 먼저 듣겠습니다. 저는 무소속으로 출마하였습니다. 무소속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나름대로의 장점도 있습니다. 저는 34년 공직 생활의 대부분을 경제 분야에서 근무한 경제 전문가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추락하는 창원 경제를 살리기에 딱 적합한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는 대단히 민주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해서 항상 시민의 견제를 받으면서 의회의 감시를 받으면서 시정을 운영할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상대주의자입니다. 좀 이상한 말 같지만 다른 사람은 항상 저와 같다고 생각하고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다는 기본적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제가 시장이 되면 시를 훨씬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사제도도 공정하게 운영할 것입니다. 이기우에게 한 표를 주시면 이기우가 시장이 되면 창원 경제는 살아나고 시정은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 저 80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마 왜 이렇게 힘든 길만 가느냐. 좀 편한 길 좀 가지 정치를 하려면은. 네 친구들은 국회의원도 되고 시장도 되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못 도와서 미안하다. 저는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시류에 따라서 편안한 길을 가지 못하고 빛나는 길을 가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러나 어머니 창원에 고통받고 있는 힘들어하는 벼랑 끝에 서 있는 학교 비정규직, GM 비정규직, 민원 콜센터, 마트 노동자, 많은 어려운 고통 속에 있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쇠 빠지게 일해도 손에 쥔 곳 없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삶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대변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원 시민 여러분, 창원에는 고통받고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손을 누가 잡겠습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허성무 후보나 자유한국당의 조질래 후보나 또 무소속의 안상수 후보가 그분들의 손을 꼭 잡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보시장 후보로서 저는 그분들의 손에 굳은 살 박힌 손을 꼭 잡고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서경철에게 많은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기우 또 서경철 후보께 제가 응원의 마음을 보내고요. 더불어서 이번 창원시장 선거에 나선 모든 후보들의 권투도 함께 빌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자리 빛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구 100만이 넘는 창원은 경남의 민심을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선거 국면에선 창원을 잡으면 경남을 잡는다는 말이 정석으로 통할 정도인데요. 이런 상징성을 가진 창원의 일꾼이 과연 누가 될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아무쪼록 오늘 마련한 검증의 장이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덧붙여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라는 당부를 전하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350만 경남 도민이 감시자가 되는 날까지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